한서가 안 왔는데. 한서는 좀 선생님이 통화를 해가지고 오늘은 안 올 거고. 아는데요. 모르겠어. 너무 어렵대. 이 책을 잠깐 봐봐.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이 이제 그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특강 교재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6페이지를 한번 펴보면은 거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복습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 숙제는 해온 거는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그 답을 불러줄 테니까 채점해보고 알았지? 그래서 거기 6페이지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 있어.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거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 이제 세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그지? 처음에 제곱근이라는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곱근의 표현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고, 세 번째는 제곱근과 도형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제곱근과 도형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제곱근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곱근의 뜻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수 x에 대해서 생각나? 어떤 수 x에 대해 x를 제곱해서 뭐가 된다고? a가 될 때, 그치? a가 될 때 우리는 이 x를 a에 뭐라고 한다? 제곱근이라 한다. 제곱근이라 한다. 이게 제곱근의 뜻인데 이 제곱근의 뜻이 서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걸 그대로 식으로 적어보는 거야. 그럼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된대, 이렇게. a가 될 때 여기 있는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예를 들어줬냐면은 9의 제곱근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줬다 이거지. 그러면 9의 제곱근을 보면은 이걸 보고 식을 적어야 된다고, 식을. 그럼 어떤 식을 적어? 뭘 구하는 거구나? x제곱은 9에서 이 x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치? 그래서 이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는 3이 되고 하나는 마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이 3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제곱근이고 제곱근 9. 또? 양 9의 양의 제곱근. 9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3을 뭐라고 한다? 9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촬영한다니까 너무 긴장하는 거 아니야? 긴장할 필요 없어. 알았지? 근데 이 9의 양의 제곱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제곱근 9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였잖아.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데 그 a 값이 9처럼 제곱수가 오면 x 값을 찾기가 되게 쉬웠어, 그치? 근데 만약에 a 자리에 제곱수가 오질 않으면 무슨 기호를 사용해서 제곱근을 구한다? 근호. 그렇지, 루트, 근호. 그래서 이 루트라고 하는 이 기호가 탄생한 배경은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그 수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기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x값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에 기인해서 이 루트라고 하는 기호가 만들어졌다. 이 기호는 누가 만들었다? 그렇지, 루돌프라는 수학자가 만들었다. 그치? 그래서 자기 앞글자 R자에 비슷한 그런 기호를 만들어서 이런 기호가 탄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곱근은 항상 두 개야? 아니요. 항상 두 개가 아니었지. 그치? 이렇게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였지만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었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었잖아, 그치? 그거를 간단하게 여기다 표현해 보면은 이거
이것처럼 9의 제곱근 또는 뭐 7의 제곱근 이렇게 양의 값의 제곱근을 물어보면 제곱근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0의 제곱근은 하나밖에 없다. 그치?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음수의 제곱근은 있어 없어?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그치? 현재까지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이러한 x값은 중학교 실수 범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배웠던 맨 처음에 내용이었다. 이거지. 정리가 되지? 그 다음에 제곱근의 표현은 우리 이미 다 했네? 제곱근의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제곱근을 다른 말로 하면 근호, 또 다른 말로 하면 루트, 기호를 사용하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 이 루트라고 하는 이 기호랑 조금 친해질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저 루트라고 하는 기호는 누구랑 만나면 서로 사라지는 관계다? 제곱과 만나면 서로 사라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루트 안에 어떤 제곱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곱과 루트가 사라져서 3으로 계산되면 올바른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루트라고 하는 기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처음 생겨났기 때문에 요거랑 좀 많이 친해져야 돼, 그렇지? 친해져야 된다, 그치? 그래서 제곱근의 표현은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뭐 그런 내용이지. 그러면은 만약에 대박, 요거 자체를 가지고 제곱근을 만들 수 있어?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거지. A의 제곱근을 물어보면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x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값은 하나는 루트 a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얘를 a의 양의 제곱근 또는 제곱근 a, 얘를 a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그치? 이게 바로 제곱근의 표현이었다, 그치? 제곱근의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건 제곱근과 도형이라는 건데 그 내용을 잠깐 봐봐. 제곱근과 도형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정사각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는데, 그치? 정사각형에 만약에 넓이가 7이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7이었다. 뭐 그런 내용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어. 그럼 직각삼각형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지? 그 피타형 있잖아, 피타형. 그치? 피타형이 만든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생각이 나는데 이 제곱근과 도형에서는 이 책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뭔가 이용을 했다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뭔가 이용을 했다는 건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아무 삼각형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치? 무슨 삼각형에서만? 그렇지, 직각삼각형에서만. 이렇게.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를 A, B, C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우리가 보통 이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마주보는 각의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하지? 그치? 그래서 A, B의 길이를 C, 소문자 C, 그 다음 B, C의 길이를 소문자 A, A, C의 길이를 소문자 B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였지? 피타고라스 정리는 가장 긴 변의 제곱,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알아? 몰라? 이거 안 배웠네? 저는 몰라요. 저희는 아직 안 배웠어요. 진짜? 너희 둘은 알지. 이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거구나. 그렇구나. 원래 이제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공부할 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각삼각형 있고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이 세 직각삼각형의 이제 규칙 찾기 놀이를 했거든. 근데 어떤 규칙이 있을까 이제? 어떤 규칙이 있을까? 그래서 이 세 삼각형의 규칙을 찾는 사람한테 선생님이 막 문상도 주고 뭐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생각이 좀 잘 안 돼. 근데 지금 뭐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러한 삼각형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직각삼각형 되게 많이 봤잖아, 그지? 그 직각삼각형들을 다시 집에 가서 초등학교 책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찾아봐. 이렇게 찾아보면 항상 이러한 규칙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피타고라스는 아니야, 사실은. 피타고라스는 아니고 이 피타고라스의 사실은 그 제자들이 이제 발견을 해놓은 건데 그때 당시 그리스 시대에 피타고라스 하파와 피타고라스와 이제 라이벌인 수학자가 선생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먼저 그 그리스 수학회에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판결을 해가지고 네가 우리 거 가져가서 먼저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뭐 뒤집어진 뭐 그런 그 일화도 있고 하는데 결국에는 피타고라스의 이름을 따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후대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뭐 그러한 내용인 건데 직각삼각형은 결론은 이런 규칙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자연수면 문제가 안 돼. 그치? 자연수면 여기 만약에 x야 이렇게 x면은 x제곱이 3제곱 더하기 4제곱이니까 x제곱은 25고 그렇다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25가 돼? 5. 그러니까 얘가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5야. 여기 3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까? 이거지. 얼마가 될까? 그럼 만약에 c제곱은 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a의 제곱하면 얼마야? 25 더하기 3제곱하면 얼마야? 그럼 c제곱은 얼마야? 34. 그러면 c값은 얼마가 될까? 루트 34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34가 되느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x값은 길이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치? 원래 이 x를 만족하는 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4가 되는데 우리가 제곱근을 공부했으니까 그치? 그런데 길이니까 양수만 되지.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쪽에 제곱근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제곱근과 도형에 있는 내용이다. 알겠지? 거기 오른쪽에 문제를 잠깐 볼까? 오른쪽에 문제를 잠깐 봐봐. 거기 8문제가 있는데 그 8문제는 아주 쉬워. 그지? 1번 봐봐. x가 양수 a의 제곱근이래. x가 양수 a의 제곱근이래. 그러면 어떤 식을 골라야 돼? 5번. 어떤 수가 양수 a의 제곱근이다. 어떤 수가 양수 a의 제곱근이다. 얼마야? 3번이지 3번. 3번. 누굴 찾는 거야? 이걸 찾는 거지? 계속 했던 거 그지? 이거 x제곱은 a 이걸 찾는 거야.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럼 얘랑 똑같은 게 누구지? 얘랑 똑같은 건 x는 풀마루트 a 요걸 찾아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랑은 똑같은 거니까 보기에 요거 아니면 요거를 찾으면 된다 이거지. 그렇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8의 제곱근은 a 15의 제곱근은 b라고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일까? 8의 제곱근은 a 그럼 a가 얼마야? 루트 8 그거를 제곱하면 얼마야?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15의 제곱근은 b면